점의 꾹! 네, 지금 교육계의 핫 이슈죠.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지금 전문가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IB 교육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는 교사 이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과연 IB가 뭔가에 대해서 일단은 여쭙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IB 하는데 IB가 도대체 뭐냐? 왜 IB가 갑자기 이렇게 핫 이슈로 떠올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IB가 뭔가요? IB는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준말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육 과정이자 그리고 대입 평가 제도입니다. 저희가 챗 GPT가 요즘 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 지식 교육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네, 그 이후로 IB의 돌풍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IB를 도입한 학교가 47개였는데 네. 지금 162개국 5,700여 개 학교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아졌네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네. 인정받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교육법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2024년 네. 5월 기준으로 전체 17개 지역 중에서 네. 관심학교가 네. 지금 145개 교가 될 정도로 IB에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기존의 교육 과정과 IB가 들어오면 뭐가 바뀌나요? IB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저희가 집어넣는 교육이잖아요. 정답을 찾는 교육이지만 IB는 꺼내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하나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개성을 살려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글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해서 지금 전문가 과정까지 거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프랑스 교육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항상 우리 한국의 수능 체제, 정답을 찾는 이런 교육에 회의를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보면 생각을 발표하고 말하고 쓰는 시간에 뭘 쓰지 않고 가만히 선생님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봐. 너희 생각을 써봐. 그러면 아이들이 도통 쓰지 않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만 받아 적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아팠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나의 자식도 앞으로 미래의 인재의 어떤 중요한 역량이 사실 창의력이고 그리고 주도력이고 포용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런 생각도 없이 이런 교육을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비슷한 네. 이 IB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사교육 대신 제주살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은 IB. 그래서 IB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막상 그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거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상 IB를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 IB 교육이 사실 저는 국어 교과인데요. 네. 국어 교과는 사실 문학만 예를 들어도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 일반 학교에서는 우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을 알려줘야 돼요. 특징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문도 풀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IB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IB에서도 물론 국어 시간에 배우는 어떤 문체,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그건 기법으로 배우고 실제로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윤동주의 우리가 서시를 읽고 우리는 사실 어떤 독립운동을 향한 또 이 시인의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 자기 반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어떤 시인의 그 선택한 어휘라든지 어조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참 낮다. 어떻게 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이 됐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에세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고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꺼내는 교육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IB 교육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말 이 핵심 역량을 이 교육을 통해서 기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하겠구나.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장 예민한 게 역시 평가죠. 맞습니다. 네. 이 결국에는 서술형
이런 주관식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이비 교육이 좀 급진적인 건 맞아요. 네. 네. 이 아이비 교육을 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평가 부분. 대입이죠, 대입. 네. 대학 입시에 이 아이비 성적이 반영이 딱 되면 아이비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네. 얼마나 될까? 이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네. 아이비 하는 아이들은 정답 찾기 교육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어, 수능 공부를 하다가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또 수능 보는 그 시기와 아이비 그 총괄평가, 최종평가 보는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어떤 수시 전형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해외 대학에서는 아이비를 굉장히 잘 인정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뭐 AP 과정처럼 아이비 과목을 어떤 들은 아이들은 대학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이비를 크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하죠. 네. 이게 현실과의 약간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아이비가 너무 좋다. 정말 생각을 꺼내고 주체적인 사고를 풀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능을 봐야 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비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 많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게 맞잖아요. 이 길이 맞긴 하기 때문에 네. 굴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사실 네. 2024학년도에 저희 아이비 처음으로 한국어 아이비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 외고나 뭐 이런 네. 데서 하는 아이비는 영어로 하는 아이비고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네. 효선 고등학교나 저기 대구에 대구 사대부 고등학교 여기는 한국어로 한 아이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다 수업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영어 두 번째 그룹인 영어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뭐 연극하는 뭐 하나만 이렇게 영어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한국어 아이비를 했는데 대입 결과가 네.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북 사대부고와 제주 표성고에서 아이비 DP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 전원이 전체 디플로마 또는 과목별 이수증을 모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이 가능한 점수가 38점 이상이라고 해요. 38점 이상인 고득점자가 5명이 나왔고요. 다수의 서울권 주요 대학 합격자도 배출됐고요. 미국과 일본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고 또 영재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과학기술원에도 많은 아이들이 합격했습니다. 최고 득점자는 42점으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최고 득점한 학생이 사실은 일반고에서 네. 한 3등급 정도 받는 아이였다고요. 정말요? 그런데 아이비를 하면서 이렇게 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이에 따라서는 이 아이비가 네. 이 맞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득점이 많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야, 이 평가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은 정말 다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선택이 참 중요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또 나라마다 이 평가의 방법과 교육 과정이 얼마나 또 다른지 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네, 끝으로 아이비, 많은 분들에게 아이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비가 한국에 정착하느냐라고 네.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쉽게 yes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아이비를 외국의 어떤 교육 과정을 뭐 가져오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도 좀 들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아이비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네. 네. 토론하는 수업 방식,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하는 그런 평가 방식, 논술형 평가 방식, 이것을 들여와서 교사들이 배워서 이거를 KB, 우리 한국식 아이비화를 시키자라는 데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각 지역에 아이비로 이렇게 연계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만
각 지역에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면 아까처럼 현재 공교육보다 아이비가 더 유리한 아이들이 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학교 정도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비 스피릿이라고 하죠.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도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힘겹습니다. 이게 아이비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업무량이 2.5배라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 한국 교육과정대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또 해야 되고요. 네. 또 아이비 관련돼서 서류도 만들고 아이비 관련되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네. 이 아이비가 뭐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를 보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이비는 저희가 당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미래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교육은 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교사들 역시도 정답을 네. 강요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기르는 수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모델링이 없다 보니까 막막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아이비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답이 네. 없는 이 교육, 어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걸 모방하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비 교육을 좀 최선의 대안이다, 강력한 대안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한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들의 5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변화는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근데 10년 이상이라고 사실 바라보고 있어요. 10년, 15년? 그렇지만 결국 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아이비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이은하 작가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매 꾹!